환경신의 한뼘 노트 밤 11시 마지막 회차의 2부입니다. 소원의 나무. 소원의 나무가 내게 말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작고 네모난 종이에 소원을 써서 자신의 가지에 매달아 놓으라고. 소원의 나무에게 내가 물었다. 어떤 소원이라도 괜찮은 거냐고. 이룰 수 없는 꿈이나 꿈꿀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이라도. 소원의 나무가 내게 말했다. 소원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모두들 꿈이나 희망 혹은 그보다 더한 사랑이나 영원을 원하고 있다고.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소원의 나무에게 내가 말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야? 소원의 나무가 내게 물었다. 섣부른 바람이 정말로 이루어질까봐 나는 겁을 먹었다.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어쩌나 두려워졌다. 내가 언제까지고 망설이고 있자 소원의 나무가 내게 비밀을 속삭였다. 밤이 되면 나뭇가지에 걸린 소원들을 모두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그 소원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내가 물었다. 소원의 나무가 말했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소원의 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아니야. 소원의 나무는 다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저 묻는 나무야 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너와 나를 위한 자리도 있을 거야. 비록 햇살이 아주 잠깐씩만 방문하는 좁은 골목일지라도. 바람이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먼지가 켜켜이 앉아있고 빗물에 얼룩진 시간들이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은 벽에는 한 줄의 낙서조차 없을지라도. 낮이 밤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될 때까지 머물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커피가 식을 때까지 나란히 앉아 하지 못하는 이야기만 헤아려 보다가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길이 갈라지고 삶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질지라도 있을 거야. 순간일지라도 꿈일지라도 너의 미소는 온전히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은 오로지 너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스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설사 그런 마음이 일지는 않았겠지만 설령 서운해하면 안 돼요. 바람이 품고 있는 열망은 터무니없이 크고 거룩하죠.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우연이 만들어내는 냉정한 인연, 아주 잠깐 드러났던 맨 마음 위로 켜켜이 시간의 먼지가 쌓여갑니다. 내가 남고 당신이 떠나거나 당신이 떠나고 내가 견디거나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우리는 별이 아니어서 수억 광년 너머로 반짝이는 마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그 문은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닫혀 있을 테니 되돌아보지 말고 손을 흔들지도 말고 버릴 수 없는 짐을 메고 끌고 어딘가에 있을 출구를 향해
가질 수 없는 삶의 반대편을 향해 모든 풍경을 무심히 받아들이고 또 튕겨내는 투명하고 단단한 벽을 가운데 두고 조금씩 천천히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까지. 저녁. 저물어가는 빛의 부드러운 기울기와 아직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몇 개의 현들. 누군가 두고 간 마음으로 얼룩진 테이블. 낡은 책의 갈피 안에서 말라붙은 언젠가 촉촉했던 꽃잎 같은 것. 사랑이 저물고 나자 그런 것들이 남았다. 다 그리지 못한 그림과 이제 막 물오르기 시작한 창밖의 나뭇잎. 누군가를 기다리는 의자.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같은 것. 사랑이 저물고 나자 그런 것들이 떠났다. 이제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한껏 습기를 머금었다가 건조해지는 마음의 결들이 갈라지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울 때 무서울 정도로 낯선 세계가 떠나고 익숙한 세계의 평화롭고 쓸쓸한 위안이 빈 서랍 같은 시간을 메울 때 저문 사랑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하루가 저물기 전에 우리는 이별하기로 하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너무 슬퍼지기 전에. 밤 11시. 밤 11시. 참 좋은 시간이야.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만큼 했으니 마음을 좀 놓아볼까 하는 시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 밤을 새워볼까도 하는 시간. 밤 11시. 어떻게 해야 하나 종일 뒤척거리던 생각들을 차곡차곡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도 괜찮은 시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마음도 한쪽으로 밀쳐두고 밤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는 시간. 밤 11시. 그래, 그 말은 하지 않길 잘했어 라거나, 그래, 그 전화는 걸지 않길 잘했어 라면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줄 수도 있는 시간. 밤 11시. 누군가 불쑥 이유 없는 이유를 대며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도 이미 늦어버렸다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에게 불쑥 이유 없는 이유를 대며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밤 11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어도 괜찮은 시간.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 그저 포기하기에도 괜찮은 시간. 의미를 저울에 달아보거나 마음을 밀치고 지우는 일도 그저 무의미해지는 시간. 밤 11시. 내 삶의 얼룩들을 지우개로 지우면 그대로 밤이 될 것도 같은 시간. 술을 마시면 취할 것도 같은 시간. 너를 부르면 나에게 올 것도 같은 시간. 그러나 그런대로
참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시간. 밤 11시. 하루가 다 지나고 또 다른 하루는 멀리 있는 시간. 그리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사랑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 참 좋은 시간이야. 밤 11시. 밤의 안부. 한낮에 수많은 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단 하나의 길만 남았다. 길고 곧은 길이고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고 노중에는 우리가 헤어질 길이다. 무채색으로 눌린 발자국은 시간의 먼지로 금세 뒤덮인다. 서로의 품에서 헤어난 서로가 멀어지는 동안 밤은 치밀하게 깊어간다. 괜찮은가요? 허공의 안무를 묻는다. 이별하는 심장의 온도를 가늠하여 나는 당신을 검은 밤 안에 새겨 넣는다. 오늘도 아직 창밖을 서성이는데 내일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이미 잠이 들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랑이 수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소리. 안녕한가요? 돌아가는 길 내내 또 하루 버틸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또 한 번 살아낼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레이먼드 카버 가라사대. 첫째,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언어로 토로하지 말 것. 둘째, 철저히 객관적일 것. 셋째, 인물과 사물에 대한 묘사를 진실하게 할 것. 넷째, 철저히 간결할 것. 다섯째, 따뜻한 마음을 지닐 것. 레이먼드 카버가 1886년에 쓴 편지 중에서 1938년에 태어나 1988년에 세상을 떠난 레이먼드 카버는 수많은 단편 소설들을 세상에 남긴 작가이다. 그가 단편 소설이라는 형식을 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고료를 금방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와 단편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의대 공부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간지에 글을 연재했던 그는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소설 형식의 요건 5가지를 열거했다. 100년 후 비평가들은 이런 형식에 의해 쓰인 소설에 미니멀 픽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카버가 얘기한 5가지 요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심사숙고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다. 특히 3번째 항목, 인물과 사물에 대한 묘사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목이 눈길을 끈다. 어째서 그는 정확하게 라거나 생생하게 같은 단어 대신 진실하게 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사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인물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의 진실은 어디에서 유추해내야 하는 것일까? 혹은 그 인물의 진실 역시 작가의 상상에 근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오헨리가 말했듯 인간은 문학을 통해 생생한 자극과 경험을 얻고 문학은
인간에게서 그것을 끌어온다. 따라서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 부여받는 캐릭터는 인간, 살아있거나 한때 살아있었거나 앞으로 살아있게 될 인간의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인물에 대해 진실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즉 진실한 캐릭터를 알아야 한단 말일 것이다.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도 종종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캐릭터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카버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어진다. 그런데 카버는 의외로 위의 편지 속에 그 해답을 제시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따뜻한 마음을 지닐 것이라는 5번째 항목이 어쩌면 그 해답인지도 모르겠다. 무구한 세월을 걸쳐 괜찮은 작가들이 괜찮은 말들을 무지하게 많이 해왔지만 소설 형식의 요건은 이런 항목을 집어넣은 사람은 내 기억에는 별로 없다. 물론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다. 대체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한다. 카버의 단편들은 딱히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 속에는 약하고 악하고 상처 입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칼날을 세우고 덤벼들어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조용하게 삶과 인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예술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소통이다. 카버가 한 말이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말 자체가 멋지다고 해서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철학 속에서 글을 써왔던 카버가 한 말이기 때문에 힘이 센 말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요일. 어떤 일요일은 완전히 멈춰 있다. 이런 날은 움직임이 없는 사물에 둘러싸여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몇 가지 일들을 회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어떤 마음의 빗금을 긋고 어떤 얼굴을 지우고 어떤 순간의 밑줄을 긋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한때 존재했던가 하는 생각에 가까스로 이를 때쯤 또한 그 모든 것이 나를 흔들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기어이 도달할 때쯤 문득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박혔다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멈춰있는 그림자들과 멈춰있는 나의 손끝과 멈춰있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일찍 뒤돌아보아 돌이 되어버린 마음은 처음부터 만난 적 없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처럼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일요일 저녁의 묵묵한 식탁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처럼 그러나 조금 어리둥절하여 멈춰있다. 네가 내게 오지 못하듯이 나는 너에게 가지 못함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해할 순 있다. 기이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요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회차에 걸쳐서 밤 11시라는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